컴퓨터 일반 운영체제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문제들이 다양하고 폭이 넓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하는 거는 좀 무리일 수가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위주로 맞출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우리가 바탕화면에 보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는 아이콘들이 있죠. 그 아이콘들 왼쪽 밑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이거를 바로가기 아이콘이라 그래요.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앱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으로 원본 파일의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고요. 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든 개체에 대해 만들 수 있어요.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단축키 관련해서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를 같이 눌러요. 그 다음에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단축키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확장자는 .lnk 연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링크의 약자 lnk를 사용을 하고요. 속성창에서 바로가기 키 지정 및 연결 정보, 파일 형식, 위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 아이콘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들이 뜨는데 제일 아래 보시면 속성 있을 거예요. 속성을 누르시면은 그 파일의 형식이나 위치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원본 파일은 삭제되지 않고 원본 파일이 삭제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이 안 됩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삭제한다고 뭐 프로그램이 완전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앱이나 제어판 프로그램 제거, 앱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확장자와 연결 프로그램. 파일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파일명에 마침표 뒤에 붙이는 문자. 보시면은 출석부.hwp 요거는 한글 프로그램 확장자고요. 제품 목록 XLSX 요거는 엑셀 관련 확장자예요. 그래서 요 확장자에 따라서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이 돼요. 얘는 한글, 얘는 엑셀 이런 식으로 연결 프로그램. 확장자는 어떤 프로그램을 연결할 거냐 그거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수동으로 다른 프로그램의 연결도 가능해요. 그래서 확장자에 따라서 연결 프로그램은 하나다. 그러면은 그거는 틀린 답이 되고요. 연결 프로그램, 문서나 그림 같은 파일을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만약에 이 엑셀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은 확장자에 의해서 엑셀 프로그램이 열리겠죠. 이런 걸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 문제에서 바로가기 키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전체를 달달 외워서 하시진 마시고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해주셔야 됩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클릭하고 F2를 누르면은 파일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끔가다 요즘에는 크게 그런 일이 없는데 인터넷이 사이트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F5 눌러서 새로 고침. 연속되지 않은 파일 선택은 컨트롤이에요. 그 다음에 연속된 파일 선택은 쉬프트. 이 과목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스프레드시트 과목에서도 엑셀 관련해서 셀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연속된 셀을 선택할 때는 쉬프트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는 전체 선택,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아까 말씀드렸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 Alt F4는 우리가 프로그램 종료할 때 사용을 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메시지 창 없이 그냥 바로 종료가 됐는데 최근에는 프로그램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뜨고요. Alt Enter를 누른 항목에 속성 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속성 창에는 뭐 파일의 위치, 뭐 폴더 같은 경우는 안에 파일이 몇 개 들었나, 용량이 어떻게 되나, 언제 만들어졌나 그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고요. Alt 탭은 열려있는 앱 간의 전환, Alt ESC 항목을 열린 순서대로 선택을 하고요. 자, Ctrl ESC는 시작 화면이 열려요. 우리가 키보드에 보시면은 윈도우 모양의 키보드가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시작 화면이 열리고 마찬가지로 Ctrl ESC를 눌러도 이렇게 시작 화면이 열립니다. Ctrl Shift ESC 작업관리자 열기. 자, Ctrl Shift ESC 누르면은 작업관리자란 게 열려요. 작업관리자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앱을 종료한다거나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실행되고 뭐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성능 보시면은 뭐 CPU에 대한 메모리, 디스크, 뭐 인터넷, GPU, 뭐 그래픽 카드에 대한 성능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시작 프로그램, 컴퓨터 켰을 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실행되나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유무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자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단축키는 Ctrl Shift ESC입니다. 다음 Shift Delete. 보통 Delete 누르면은 그 파일이 C통으로 이동을 하고요. Shift Delete를 누르면은 물어봐요. 메시지 창에 영구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은 C통으로 안 가고 영구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C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 Shift Delete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일이나 폴더 누르고 Ctrl D를 누르면은 휴지통으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Shift F10 마우스 오른쪽 누를 때 이렇게 박스들이 뜨는데 요거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Shift F10을 누르면은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키 관련해서 평소에 컴퓨터 쓰면서 윈도우를 누르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윈도우 키 그냥 누르면 아까도 확인했듯이 시작. 그 다음에 뭐 윈도우 포즈 그러면은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 윈도우 D 바탕화면 표시 및 숨김 모든 창 최소화. 그래서 T 작업 표시줄 앱 순환 R 실행. 요거는 시험 보시기 전에 좀 여유 가시고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이렇게 어떤 것들이 실행되나 좀 확인을 해 보시면은 기억에 더 남을 거고요. 윈도우 E 해서 탐색기, 파일 탐색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파일 찾아갈 수 있는 거. 윈도우 V 보면은 클립보드가 열리고요. 이런 식으로 클립보드가 열립니다. 자, 윈도우 I. 자, 설정창이 열리고요. 설정창은 뭐 별도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설정창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같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윈도우 L 누르면은 화면에 제일 처음 이제 컴퓨터 킬 때 PC 잠금 계정 전환 화면이 뜨고요. 자, 윈도우 I를 누르면은 설정창이 열려요. 그래서 설정창에서도 요 세부 항목들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뭐 시스템 항목이 아닌 것은 해서 뭐 디스플레이, 소리, 알림, 그다음에 이제 뭐 별도로 뭐 배경 이런 것들을 하나 껴서 낼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출제될 때는 윈도우 I를 눌러서 한 번씩 어떤 것들이 있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에서 보시면은 뭐 디스플레이, 소리, 알림,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원격 데스크탑은 다른 컴퓨터에서 이제 원격으로 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어. 근데 친구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면 원격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내 PC에 연결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조치를 해주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우선 알아두셔야 될 게 일단 설치된 램 용량, 그 다음에 CPU, 프로세서는 어떤 거 사용하냐, 그래픽카드 어떤 거 사용하냐, 저장소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보시면은 뭐 장치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윈도우 사양도 여기에 있습니다. 뭐 어떤 사양을 사용하는지, 자, 이런 거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설치된 램, 그 주격 장치 용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CPU 어떤 거 사용되냐, 뭐 그래픽 카드 어떤 거 사용되냐, 저장소로 어떤 거 사용되냐,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윈도우 사양까지 정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설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배경, 잠금화면, 색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장치, 뭐 장치에는 뭐 내 컴퓨터에 연결된 장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앱. 이제 컴퓨터 오래 쓰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 제어판에 가시면은 예전에는 제어판 문제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제어판 문제가 출제가 안 되는 대신 설정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컴퓨터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프로그램 제거할 때 제어판에 프로그램 제거 가서 하는데, 이제 최근에 설정에서는 앱에서 가능합니다. 뭐 앱을 선택해서 뭐 제거 이런 식으로 앱에서 프로그램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접근성이란 단어가 말 그대로 컴퓨터에 접근하기 좋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자,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시면은 내레이터 기능 있고, 그다음에 시력이 안 좋으시면은 크게 볼 수 있게 돋보기, 그다음에 명암 대비를 확실하게 해주는 고대비, 이런 기능들이 있고, 뭐 기타 음성 명령, 아이 컨트롤, 화상 키보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접근성 센터입니다. 그래서 접근성 센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요거는 몸이 불편한 거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거를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관리 도구입니다.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디스크 정리, 드라이브 오류 검사가 있습니다. 시작을 누르고 관리 도구, 윈도우 관리 도구 가시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주 출제가 되는 거는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디스크 정리, 그다음에 드라이브, 뭐 C 드라이브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 C 드라이브에 속성 가시면은 도구에 오류 검사도 있고요.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부터 보겠습니다. 단편화 제거, 컴퓨터 속도가 빨라진다, 용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컴퓨터를 처음에 사면은 우선은 빠르고, 처음에 이제 샀을 때 하드디스크나 SSD에 그냥 윈도우만 깔려 있거든요. 윈도우만.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려고 영화를 다운받았어요. 하드에 저장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다 보고 지울 때 완전 깔끔히 지워지면 좋은데, 좀 짜잘하게 데이터를 남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요. 그런 걸 단편화라 그래요. 단편화.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좀 용량 큰 프로그램을 저장할 때 얘가 한 번에 한 곳에 저장이 안 되고 여러 곳에 나눠서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프로그램 실행은 램에서 실행을 하죠. 한 곳에 모여 있으면은 그냥 바로 램으로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처리할 텐데, 아무래도 여기저기 있으면은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실행 속도가 느려져요.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는 시간하고 관련이 있어요. 실행 시간. 자, 그래서 단편화를 제거해주고, 그렇다고 뭐 제거라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모아주는 거예요. 모아줘서 뭐 드라이브의 용량이 늘어나진 않아요. 용량하고는 상관없어요. 컴퓨터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 후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려준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드디스크나 SSD 용량이 꽉 차서 설치를 못해요.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디스크 정리인데요. 필요 없는 거를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 없나, 요거 항목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디스크 정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관리 도구에 디스크 정리 한번 눌러 보시면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임시 인터넷 파일, 그다음에 뭐 휴지통에 있는 거, 임시 파일, 미리 보기 사진,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필요 없는 것들 삭제하시면은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파일 삭제, 사용 가능한 공간 늘려준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드라이브 오류 검사, 뭐 하드디스크 및 SSD 논리적 물리적 오류를 검사하고 이를 복구해주는 기능. 다른 컴퓨터에 IP로 접속을 해서 폴더 접속을 해서 그 폴더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네트워크 드라이브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드라이브나 CD-롬 드라이브는 디스크 검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오류 검사는 주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뭐 네트워크 드라이브도 가능하다, 불가능하고요. 현재 내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나 SSD만 가능합니다. 뭐 USB도 가능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랑 CD-롬 드라이브는 안 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